근데 대다수 직장인들이 준비 없는 퇴직을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막상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했는데 그때의 심정이라는 것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공포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퇴직을 대다수 현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45세, 50세에 퇴사를 하게 됐을 때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나이들인데 할 게 있다,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공포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자들이 흘러가야 되는 흐름이 뭐냐면 퇴직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놀 수는 없으니까 45세에서 50세라고 한다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뭔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재첩을 처음에 시도하는 게 재첩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첩이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불가능해. 거의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또는 복지까지 계산을 해보면 잘해야 60%그 전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60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다시 말해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5세, 50세면 보통 요새 결혼을 몇 살에 합니까? 35세쯤 하죠. 35세쯤 결혼하면 45세쯤 되면 이제 자녀가 10살 그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둘이라고 한다면 이제 생활비가 막 엄청나게 폭증하는 타임이 되는데 그때 회사에서 아웃이 되면 강제 퇴직을 하게 되면 100원 받던 사람이 60원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 명예퇴직을 시키면 안 나가려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어쨌거나 회사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첩을 했는데 또 재첩을 하게 되면 또 6개월을 일반적으로 버티질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도 한 서너 시간은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퇴직과 관련된 은퇴와 관련된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재첩해도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저는 30여 년간 현장에서 보니까 재첩 진짜 어렵더라고요. 고급 일자리 없고. 그럼 재첩에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뭐 잘해서 1년 버티다가 또 정리해고가 되면 재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당장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일용직, 작급직 아주 허드레 일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첩을 하게 되고 재첩에서도 6개월 또 버티다가 1년 버티다가 아웃이 되면 또 정리하고 일용직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서 감당이 안 돼서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창업을 하면 몇 프로가 망합니까? 그 직장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100% 망한다 그래요. 지금 90% 이상 망하는데 창업해서 뭐 창업이라는 게 거의 이거 요식업이죠. 식당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 돈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백종원 씨가 그 국감장에서 한 게 제가 기억이 새로운데 의원들한테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런 그 요식업 고깃집 이거 영세업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3억에서 5억 이상 들어요. 그게 어떻게 영세업입니까? 그런데 그 창업할 때 자기 돈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50% 이상은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정책자금, 뭐 창업자금, 뭐 형제들한테 빌리고 사돈의 파촌한테 빌려서 창업을 하는데 90%, 95%가 만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 빚더미에 앉게 돼 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되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돈 가지고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좋은 감정으로 아버지 보겠어요? 가족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별거하고 뭐 심한 경우 이혼을 하고 그럼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혼을 안 했는데 그 가장이 집사람이나 애들 보기 민망스러우니까 집을 탈출을 해요. 전문용어로는 나홀로족이 된다는 얘기. 쪽방촌에 가서 원룸에서 고시원에서 노숙을 해. 노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50대면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서 지병들이 다 있어요. 혈압이나 당뇨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그게 건강 관리가 돼요. 그런데 수입이 불규칙하고 생활이 리듬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사회 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실버 파산으로 가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 많죠. 영등포, 시청, 종로 3가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서울역 노숙자. 지금 노숙자의 50%는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창업을 해서 큰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들어 앉아가지고 가정 파괴당하고 노숙하고 술과 친구하고 있고, 제가 서울 메트로 신임 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3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종로 3가 역장이 그때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종로 3가에 가보시면 겨울에, 지금 겨울철이니까 지금 가보세요. 서울 종로 3가 역에 그 어르신들이 막 엄청나게 붐빕니다. 그분들이 여름에는 어디 가 계시냐면 파고다공원 뒤에 가면 이발소가 17개가 성업 중입니다. 17개. 17개의 그 이발소에 어떤 사람들이 오시냐면 목사님, 장로님, 지공선사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무슨 소리냐고요?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장로, 장기간 노는 사람들, 지공선사, 지하철 공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 이거 뭐 천안이라든가 용문이라든가 춘천에서 종로 3가까지 와서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송혜 선생이 살아계실 때 10,000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국밥집에 와서 한 2,000원, 2,500원 주고 국밥 먹고, 그리고 이제 노상 카페에서 100원짜리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파고다공원 가서 갑론을박 하시는 거지.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양반들 참 저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 뭐 삶의 지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인데 누가 그 양반을 불러주질 않아요. 왜? 단지 나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5시 되면 다 돌아가신다고. 왜 5시면 집으로 가신다면 그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붐비면 피해를 끼치니까 5시쯤 다 각자 이제 뭐 용문, 뭐 천안, 저기 뭐 춘천 쪽으로 다시 이제 가시는 거죠. 그 시간을 피해서.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양반들 쟤는 귀에 들리더라고. 일하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장애의 장애자지 대접해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지금 100세 시대에 은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거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주간지에 23년도부터 24년도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에서 80세까지 30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득 부족이 60%야. 압도적인 거죠. 뭐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결혼, 예기치 못한 사고, 자녀 교육, 결혼, 재무 정보, 재무 지식 부족.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돈 버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막 흥분하면 한 2시간을 하는데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너무 적게 벌어. 2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수명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다음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뿌리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4단계로 나눠서 결국 어떤 제품이든 간에 어느 시점 가면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기업도 뭐 기업 수명 30년이라고 옛날에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30년 버텨내기가 쉽지 않죠. 이 사람도 그 수명주기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도입기에서 성장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기업도 제품도 신제품이 나오면 도입기에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죠. 근데 성장기 이제 올라타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되고 성숙기에 이제 많이 벌어서 쇠퇴기에 시장에서 물러나는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입기가 뭐예요? 돈 벌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타임이 너무 길어. 돈 벌 시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오랜 시간 스펙에 매몰된다는 거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다가 또 뭐 어학연수, 그래가지고 입사를 하는데 평균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는 나이가 평균 30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바로 지금 취업을 못하고 11.5개월을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재수죠. 3수 4수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어렵게 입사한 직장,
입사하게 되면 핵심 경력되는 회사, 그러니까 주된 직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14.5년 근무를 합니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15년 근무하면 퇴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50세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정 정년 60세까지 채우는 사람들이 약 9.7%. 이거는 좋은 회사, 큰 기업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생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약 9.7% 정년까지 가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직의 사람들도 정년까지 못 가죠. 그러면 30에 입사해서 45, 50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투자한 스펙에 투자한 돈을 원금도 회수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강남 유치원 다니는 오모군의 하루, 강남 초등학교 다니는 A양의 하루, 얘네들이 15시간 막 20시간 공부를 해요. 영어 유치원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너무 금액이 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자사고 위에 뭐가 있어요? 외고 과학고가 있죠.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는요, 외국 사람이 다니는 학교여야 되는데 내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수능을 안 봐도 돼요. 학력고사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자사고를 다니는데도 연간 등록금이 1,500에서 2,000, 2,300이라고 합니다. 외고 과학고는 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좋은 학교를 나와야 흔한 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무지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스펙에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벌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건 결국 소득 부족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돈을 너무 적게 번다는 얘기예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PD님 직장인들 평균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직장인 55%가 월급이 300 미만이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들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신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신문에 나오는 통계 자료도 다 신문에서 만든 게 아니고 통계청이라든가 국가의 주변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낸 자료들인데 뉴시스에서 23년도 10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아까 중앙일보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직장인 55%가 월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게 세 전이거든요. 세우면은 건강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하면 현찰 250밖에 잡기가 어렵죠. 그런데 청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들 졸업 후 1년 가까이 백수, 재수 3수. 그래서 첫 월급이 얼마냐? 200만 원 미만이 60%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35%.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부모가 스펙 만들어주겠다고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를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 3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자식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의 얘기고 내 자식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뭘 하겠어요. 우리 PD님 N잡러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N잡하고 계세요? 못하겠죠. 지금 직장인 10명 중 4명이 N잡을 하고 또 어떤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얘기인데 10명 중 8명이 N잡을 하고 있대요. N잡이 전에는 N잡이 부업이지 부업. 투잡, 쓰리잡이라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N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 때문에 N잡을 하는 거예요. 생활비, 노후자금, 경제적 여유 이런 거 보고서 부업하는 거죠. 저도 지금 요새 제 소개할 때요. N잡러라고 합니다. 제가 N잡러라고 하는 이유는 저를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강사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또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경영 컨설팅을 하니까 컨설턴트라고도 불러주기도 하고 또 책을 냈다고 이제 작가라고 또 불러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는데 또 제가 유튜브를 했더니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지금 직업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제가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역량 개발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제가 요새는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인데 여기저기서 출연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전체 조회수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와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부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찌 보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고용 불안정, 미래 대비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회사에서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14.5년. 그러니까 45세에서 50세 사이에 길거리에 내몰리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5세, 50세라고 한다면 35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애들이 10살에서 15살 그 사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나이인데 그 강남 이양의 하루, 유치원생 오목원의 하루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학원 한두 개 보내면서 학교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라고. 그죠?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인데 회사에서 아웃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면 강제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이 40대가 되면 불안에 떨어. 그래서 부업을 하고 엔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경력 관리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경력 관리는 결국 인생 설계예요. 경력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온 자기의 흔적이거든. 그게 살아낸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8명이 직장인의 10명 중에 8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 동료 간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놓고 얘기 안 해도 알죠. 근데 그거를 서로 떠들고 다녀요, 쉬쉬하고 다녀요. 쉬쉬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회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나를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 보장의 선을 자기가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벌써 작년이 아니네 벌써 이제 23년도에 연천하고 전국에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나갔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말복대였는데 더위에 집사람은 가서 이제 설문하고 저는 뒤에서 이제 수발하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설문 집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5시쯤 됐는데 전국 그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다들 이제 5시쯤 들어갔더니 어르신들 다 집에 가고 할머니가 한 7, 8분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워 있는 분도 있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70 초반쯤 됐는데 할머니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미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 자제분들 안 와요? 그러니까 지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전화 자주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하니까 노령연금 한 40여만 원 받고 공공근로 3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세금 떼고 전체 한 67만 원 정도.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 뭐냐? PD는 뭘 것 같아요? 67만 원 가처분 소득이 67만 원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생활비가 의료비야, 의료비. 병원비, 약값. 저축도 하신데 67만 원에 10만 원씩 저축한대. 이거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노 준비 못한 사람이 7, 80%죠. 그 나이 드신 양반이 노 준비할 수 있어 없어? 거의 불가능한 얘기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한 30%가 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 수급자이시더라고요. 거기 빌라 단독 해봐야 1억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이 거기서 그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서 고스톱 치고 노신다고. 그 경로당에서 밥 주고. 그러니까 자녀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 같이 어우러지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할머니 방 따로 있고 할아버지 방 따로 있는데 할머니들 모여서 고스톱을 치세요.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그렇게 즐겁게 치신다고. 흥분도 하고 싸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노후에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비용이 뭘까요? 노후에. 이게 하나은행 보고서인데 보고서 제목이 숨만 쉬는데도 피가 마른다. 먹는 거 말고 세금, 건강보험료, 전기세, 아파트 살면 아파트 관리비, 임대 아파트면 임대료. 여러분 나이 먹어서 임대료 자기 자가가 아니면은 자기 집이 아니면 임대료 부담이 무척 크겠죠. 보험료, 경조사비, 의료비용, 병원비, 약값 또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어쨌거나 좀 놀아야 되잖아요. 여가비용 이런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의 가장 심각한 비용이 뭐냐면 나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가면 갈수록 폭증하는 비용이 뭐예요?
의료비용이라고. 병원비, 약값, 의료 파산 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얼마 드는지 알아요? 지금 PD님 나이 때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치매에 걸리고 이제 그 막 풍이 중증풍이면 간병인 붙여야 돼. 한 달에 5, 600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야. 미국은요 고독사를 하죠. 고독사를 하게 되면 그 돌아가신 어르신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요. 식구들이 안 나타나. 수소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포기를 해. 왜냐하면 장례 비용 부담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 그 시신이 어떻게 가겠어요? 기증하는 거야, 기증.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포기를 해서 해부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의 생활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의료비. 이거 심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병원비, 약값은 의료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잘 먹어야 돼. 단백질 보충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나이 이제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뭐 안 입고 하면서 아주 알뜰살뜰히 살다가 뭐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살만해가 아유 그 누구 엄마 살만하니까 죽었어. 이게 뭐냐면 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기본은 수입과 상관없이 잘 먹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의료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나이 먹은 양반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귀찮아서 안 움직여.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강의하는데 누죽걸산이라고 제가 복창을 시킵니다. 누죽걸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무조건 움직여라.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제 나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등산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 매주 등산을 해요. 거기다가 제가 헬스를 26년째 하고 있어요. 체육관 가서 1시간, 2시간 운동한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이게 못하는 거예요. 러닝 그 30분, 40분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거 하겠나.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 먹었을 때 저 사람은 좀 10년 젊게 보여. 저 사람은 10년 늙게 보여. 친구 사이에도 나이 차이가 20년 차이가 나.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한국 사람들 몇 년 아프다 죽는 줄 아세요? 13년에서 15년 아프다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것도 통계 자료예요. 13에서 15년 아프다고 죽는다고 하면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 80세거든요. 13년, 15년이면 6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부터는 아프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요. 그럼 나이 먹어갈수록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프면 움직여 안 움직여? 점점 안 움직이면 파생되는 게 뭐예요? 의료비용이 점점점 늘어간다는 얘기야. 생활비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버티지 말고 당장 굶어 죽는데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품을 뭅니다. 나이 먹을수록 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왜? 병원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굶어 죽는데 정말 쓸데없는 소리요. 그래서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시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귀농 귀촌 한번 보세요. 귀농 귀촌 잘못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뭐 살인사건, 뭐 자살하고 암 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시는데 땅이나 집을 사지 않으시면 돼. 이것도 그 지방에 가면 빈집이 무척 많거든요. 빈집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업진흥공사에서 빈집을 소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공선사, 장로, 목사를 하지 말고 지하철 공짜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장기간 놀지 말고 목사 이렇게 하지 말고 시골로 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산 정리를 잘하면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되면 내가 그 나이 먹게 되면 한국 사람들 90% 이상은 어디 가서 돌아가시냐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그 비용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그 비용을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고마워하겠죠. 제가 체육관에 같이 운동하던 양반이 저보다 몇 살 위신데 동네에서 철물점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접고 한 3년을 노는데 와이프한테 용돈 뭐 한 일주에 한 주에 3만 원 탔었는데도 눈치가 그렇게 보이더래요. 여러분들 3만 원 가지고 70먼저리에 있는 사람이 용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3만 원도 구걸하다시피 와이프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그 시골에 그 빈집 연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뭐
그 뒤져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 양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문화센터 다니면서 컴퓨터도 좀 배우고 인터넷 뒤지는 것도 배우고 그 양반이 그런 문화센터에 가서 뭐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그 집에서 눈치 보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지고 이 양반이 예천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연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그 연세가 50만 원이야, 50만 원. 그냥 명목상 합의를 본 거야. 근데 천평이 집 옆에 천평에 터가 있더래요. 그 천평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집을 팔려고 하니 시골집이니까 땅값이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합의를 본 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자. 근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집을 관리해 주면 좋은데 명목상 50만 원 최저 비용으로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50만 원 안 줘도 되는데 1000평이면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양반이 주민등록을 딱 옮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더래요. 이사 비용도 지원해 주고 더 나가서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해 주더라는 얘기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소일거리가 아니고 일거리가 많은 거죠. 와이프 눈치 볼 필요가 있어 없어. 건강도 되찾고 점점 젊어지고 더 좋은 거는 이 양반이 이제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하던 말씀이신데 70이 안 됐는데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가 취급한대. 그러니까 아이 형아나 누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진짜 막 얼굴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이 양반이 소주를 사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내려와 보라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노후의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번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절약을 해야 되는데 또 사고를 바꾸면 삶의 터전을 옮길 필요가 있죠. 나이 먹었을 때 병원 가까이 있는 게 맞죠. 근데 당장 굶어 죽는데 병원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전을 옮겨라 이거죠. 그리고 요새는 도로가 좋아서 지방에 있어도 서울 병원에 금방 와요. 응급조치하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러면 장수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